2016년 2월 19일 아침 8시 59분 증권시장 문이 열리기도 전에 전자공시 시스템에 짤막한 문장 하나가 찍혔습니다. 투자 재원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유 중인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매각을 추진한다. 딱 한 줄이었는데 이 문장 하나가 대한민국 증시를 말 그대로 개박살냈습니다. 삼성 SDI가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판다고? 장부가로 10조 원이 넘는 지분을 이걸 지금 판다고요? 잠깐만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지분이 어떻게 생긴 지분인지 아십니까? 2012년입니다. 삼성 SDI가 이 지분을 처음 손에 쥔 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13년입니다. 13년 동안 경제 위기도 있었고 코로나 광풍도 있었고 배터리 대호황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13년 묵은 카드를 왜 하필 지금 꺼내는 겁니까? 더 어이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불과 1년 전입니다. 삼성 SDI는 주주들한테 손을 벌렸습니다. 1조 6,500억 원 주주들 등 털어서 유상증자로 돈을 받아갔습니다. 1조 6,500억 원이면 돈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일반인은 평생 벌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걸로도 모자랐나 봅니다. 이번엔 13년간 지켜온 족보 같은 자산까지 내다 던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공장은 돌아가고 직원들은 출근하고 보도자료는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삼성 SDI 안에선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예고예근 균열이 터지고 있습니다. 2025년 이 회사가 기록한 영업손실이 1조 7,224억 원입니다. 여러분, 1조 7,224억 원이 무슨 돈입니까? 왜일까요? 도대체 왜 13년을 버틴 자산을 지금 와서 팔아야만 했을까요? 공시엔 절대 나와 있지 않은 진짜 위기의 정체가 따로 있습니다. 이 이야기, 단순히 삼성 SDI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성 관련 주식이든 펀드든 단 한 주라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이야기 모르면 나중에 가서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지금부터 10조 원짜리 결단 뒤에 숨겨진 핏빛 진실을 낱낱이 까발겨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2026년 2월 19일 오전 삼성 SDI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단 하나,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보고였고 공시 내용은 건조했습니다. 그런데 왜 시장이 발칵 뒤집어졌을까요? 이 지분이 어떤 지분인지 알면 이해가 됩니다. 삼성 SDI는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15, 이 퍼센트를 갖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비상장 회사라 주식시장에 나와 있지 않은데 이 지분의 장부 가치가 무려 10조 원이 넘습니다. 이 지분이 처음 생긴 건 2012년 삼성전자 LCD 사업부와 삼성 SDI OLED 사업부가 합쳐지면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탄생했을 때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13년 단 한 번도 판 적이 없습니다. 13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초등학교 들어간 애가 대학을 갑니다. 그 자산을 지금 판다? 이건 단순한 자산 정리가 아닌 13년 만에 처음 꺼낸 비장의 무기입니다. 도대체 이 회사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실 그 균열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훨씬 오래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일단 배경부터 깔고 가겠습니다. 삼성 SDI, 여러분은 어떤 회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삼성그룹에서 배터리 만드는 회사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 들어가는 소형 배터리까지 다 만듭니다. 한때는 전 세계 배터리 시장 탑티어를 다투며 삼성이라는 이름값에 걸맞은 기술력을 가진 회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혹독한 배터리 겨울 한복판입니다. 2025년 매출은 13조 2,667억 원인데 영업손실이 1조 7,224억 원으로 조단위 적자입니다. 왜? 전기차 캐즘, 즉 일시적 수요 둔화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초기 얼리어답터들은 다 샀는데 일반 소비자들은 아직 지갑을 열지 않고 있어 전기차가 안 팔리니 배터리도 당연히 안 팔리는 겁니다. 특히 삼성 SDI는 유럽 완성차 업체들한테 배터리를 많이 납품하는 구조였는데 유럽이 휘청이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어놓은 공장은 있는데 주문이 없으니 가동률은 떨어지고 고정비만 쌓여가는 최악의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13년간 지켜온 자산을 판다는 건 단순한 자산 정리가 아닌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실적이 나쁜 회사라면 투자를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삼성 SDI는 오히려 더 큰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배터리 업계는 지금 멈추면 뒤처지고 뒤처지면 죽는 살벌한 레이스가 진행 중입니다. 잠깐 숨 고르는 사이에 경쟁사는 저만치 앞서 나갑니다. 이 압박을 못 이겨내고 결국 2025년 3월 삼성 SDI는 유상증자를 단행해 1조 6,500억 원을 주주들한테 받아냈습니다. 주주들한테 돈을 뜯어야 할 만큼 현금이 바닥난 겁니다. 유상증자는 기업 입장에서 쉬운 선택이 절대 아닙니다. 기존 주주들 지분 희석되고 주가에도 부담되고 주주들 눈총도 받는 부담을 고스란히 감수하면서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나 봅니다. 1조 6,500억 원을 모았는데도 돈이 또 부족하니 이번엔 13년간 지켜온 자존심까지 꺼내든 겁니다. 도대체 이 돈이 어디에 쓰이기에 이 회사는 이렇게까지 몸부림치는 걸까요? 더 충격적인 건 지금부터입니다. 삼성 SDI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카드, 추가 유상증자. 근데 이건 2025년에 이미 1조 6,500억 원을 했습니다. 또 하자니 주주들 반발이 만만치 않고 주가에 또 악영향입니다. 두 번째 카드, 은행 차입. 돈을 빌리는 건데 이미 실적이 나쁜 상황에서 빚을 내면 재무구조가 더 나빠지고 신용등급 떨어질까봐 벌벌 떠는 판에 빚을 낼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카드가 바로 보유 자산 매각입니다. 갖고 있는 걸 팔아서 현금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삼성 SDI가 가진 자산 중 가장 크고 가장 팔기 쉬운 게 바로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2%입니다. 장부가 10조 원. 게다가 이 지분은 배터리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핵심 사업 아닌 자산 팔아서 핵심 사업에 투자하는 어찌 보면 교과서적인 전략입니다. 눈치채셨습니까? 배터리 업계에서 살아남는 기업과 사라지는 기업의 차이는 딱 하나, 지금 이 순간에도 투자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멈춘 기업과 멈추지 않은 기업의 운명이 조용히 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 돈이 정확히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이 결정에 진짜 무게가 보입니다. 진짜 문제는 미래에 있습니다. 배터리 업계는 지금 전고체 배터리 개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쓰는 배터리는 안에 액체가 들어있어 이 액체 때문에 불이 나고 폭발하는데 전기차 화재 사고 기억나시죠? 그게 바로 이 액체 때문입니다. 전고체는 이 액체 대신 고체를 써서 화재 위험이 확 줄고 에너지 밀도도 높아 한 번 충전으로 더 멀리 갑니다. 이 기술을 먼저 상용화하는 기업이 다음 세대 배터리 시장의 왕이 됩니다. 일본 도요타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선언했고 중국 기업들은 국가 차원의 지원으로 무섭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한국 배터리 3사도 이 레이스에서 빠질 수 없죠.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이 전쟁에서 한 번 뒤처지면 따라잡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전고체 기술 특허와 생산 노하우는 격차가 벌어지면 좁히기가 극도로 어려워 먼저 상용화한 기업이 다음 10년을 지배합니다. 삼성 SDI가 13년간 지켜온 10조 원짜리 자존심을 내려놓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디서 돈을 구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확보해서 어디에 쏟아붓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 돈이 정확히 어디로 흘러가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숫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년 3월 유상증자로 1조 6,500억 원, 이번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성사 시 10조 원을 합치면 11조 원이 넘는 자금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 돈 어디로 갈까요?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 생산 라인에 투자를 진행 중이고 동시에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 라인도 새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LFP 배터리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2025년 말 삼성 SDI는 미국 현지 인프라 기업과 2조 원 규모의 에너지 저장 장치용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조 원입니다. 이 물량은 미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해야 하기에 스텔란티스와 합작한 미국 법인의 일부 전기차 배터리 라인을 ESS용으로 전환했고 헝가리 공장 일부 라인도 LFP로 바꿀 예정이며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라인 투자도 병행합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번 지분 매각은 단순한 위기 탈출이 아니라 배터리 미래 전쟁을 위한 선제적 실탄 확보이며 불황의 한가운데서도 미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피해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삼성 SDI가 지금 베팅하고 있는 곳이 전기차만이 아닙니다. 배터리 전쟁의 전선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삼성 SDI는 BMW와 전고체 배터리 실증 협력을 진행 중이고 세계적인 완성차 브랜드와 함께 실제로 차에 넣어보는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현대차 그룹과는 로봇용 배터리 공동 개발에 나서 2027년 양산을 목표로 2026년 안에 전고체 생산 라인 증설 투자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배터리 전쟁은 전기차에서 끝나지 않고 로봇, 에너지 저장 장치, 우주 산업까지 배터리가 필요한 모든 곳이 전장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본격 상용화 시점은 이르면 2028년, 늦으면 2030년 이후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삼성 SDI는 배터리 겨울이 길어질수록 지금 버티는 기업이 봄을 맞는다는 판단 아래 13년짜리 자존심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돈을 누가 내놓느냐, 즉 이 지분을 누가 사느냐가 남았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자 가장 충격적인 질문이 나왔습니다. 10조 원짜리 비상장 지분, 이걸 살 수 있는 곳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업계에서 가장 유력한 인수자로 꼽히는 곳은 삼성전자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84, 8%를 갖고 있어 삼성 SDI의 지분 15, 이 퍼센트까지 사들이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의 완전 자회사가 되어 지배구조가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아이폰에 들어가는 올레드 패널을 공급하는 삼성 디스플레이를 완전히 손안에 넣어 공급망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어 나쁘지 않은 거래입니다. 두 번째 후보는 블랙록 같은 글로벌 자산 운용사입니다. 블랙록은 이미 삼성전자, 삼성 SDI 등 여러 삼성 계열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큰손인데 여기서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까지 갖게 되면 삼성그룹 내 영향력이 더 커집니다. 거래 상대, 규모, 조건, 시기는 사회이사만으로 구성된 지속가능 경영위원회 검토를 마친 뒤 이사회 보고와 승인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답은 바로 이겁니다. 삼성 SDI의 이번 결정은 위기 탈출이 아니라 전고체 배터리 시대를 스스로 열기 위해 현재의 자존심을 내려놓은 역사적 선택입니다. 배터리 겨울이 길어질수록 지금 버티는 기업이 봄을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정이 실제로 어떤 파장을 만들어낼까요? 그 도미노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인수하는 시나리오대로 삼성전자가 삼성 SDI의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사들이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의 완전 자회사가 되어 그룹 디스플레이 사업의 지배구조가 단순하고 명확해지며 삼성전자는 OLED 패널 공급망을 더 확실하게 통제해 아이폰 패널을 공급하는 회사를 완전히 손안에 넣게 됩니다. 반면 블랙록 같은 외국 자산 운용사가 인수하는 시나리오라면 삼성 계열사에 대한 글로벌 기관, 투자자의 영향력이 더 커져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 같은 주주 행동주의 압력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삼성 SDI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든 현금 확보 목표를 달성해 그 현금이 전고체 라인과 LFP 라인으로 흘러들어가 투자 속도가 빨라지면 경쟁사 대비 기술 격차를 벌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배터리에서 디스플레이로, 디스플레이에서 그룹 지배구조로, 지배구조에서 외국인 투자자까지 하나의 결정이 산업 전체를 조용히 출렁이게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여파는 여러분에게도 직접 닿습니다. 실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60대 초반에 한 분이 계십니다. 30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퇴직금과 모아둔 돈으로 노후를 준비 중인데 삼성이면 믿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자산 일부를 삼성 관련 주식과 펀드에 넣어뒀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삼성 SDI 주가가 배터리 업황 악화로 크게 떨어져 이분은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 남의 이야기입니까? 삼성 SDI 주가는 배터리 업황과 직결됩니다. 전고체 배터리 투자가 성공하고 배터리 수요가 살아나면 주가 반등 기대가 커지지만 이 투자가 결실을 맺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전고체 배터리 본격 상용화는 이르면 2028년, 늦으면 2030년 이후로 짧은 시간 안에 결과가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후 자산의 일부를 삼성 계열사 주식이나 펀드에 넣어두신 분들이라면 이 흐름을 반드시 이해하고 계셔야 단기 반등을 기대하고 들어갔다가 긴 기다림에 지쳐 최악의 시점에 매도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행동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삼성 SDI의 추가 공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이번 공시는 시작에 불과하고 거래 상대, 규모, 조건,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회 이사만으로 구성된 지속가능 경영위원회 검토 후 이사회 보고와 승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추가 공시가 나올 텐데 이 추가 공시가 나오는 순간이 핵심 변수입니다. 상대가 삼성전자냐, 외국 자산 운용사냐에 따라 시장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고 거래 규모와 조건이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지도 중요합니다. 한국거래소 전자 공시 시스템에서 삼성 SDI를 검색하시면 관련 공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일정과 삼성 SDI의 투자 진행 상황을 지켜보십시오. 이번 지분 매각으로 확보한 자금을 전고체 라인에 얼마나 빠르게 투입하는지가 관건이며 분기별 실적 발표 때 경영진이 전고체 투자 진행 상황을 어떻게 말하는지 귀 기울이십시오. 말만 하고 실제 투자가 뒤따르지 않으면 그건 나쁜 신호입니다. BMW와의 실증 협력 성과와 2027년 양산 목표가 지켜지는지 여부가 이 회사의 기술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됩니다. 셋째, 분산 투자 원칙을 반드시 지키십시오. 배터리 산업은 기술 사이클과 경기 사이클이 동시에 움직이는 복잡한 시장으로 전기차 캐즘이 언제 끝날지, 전고체가 언제 상용화될지, 경쟁사들이 얼마나 빠르게 따라오는지 모든 불확실성이 겹쳐 있습니다. 노후 자산을 단일 기업, 단일 산업에 몰아넣는 건 위험하니 삼성 SDI에 관심이 있으시더라도 전체 자산의 일부만 배분하고 나머지는 다른 자산에 분산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터리 업황은 반드시 돌아오지만 문제는 그 시점이 언제냐는 것이고 그 기다림을 버틸 수 있는 자금 계획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삼성 SDI가 2012년부터 13년간 단 한 번도 팔지 않았던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15%를 팔겠다고 나섰습니다. 장부가 기준 10조 원이 넘는 자산입니다. 배경에는 2025년 영업손실 1조 7,224억 원이라는 혹독한 성적표가 있고 전기차 캐즘으로 배터리 주문이 줄었지만 그 와중에도 전고체 배터리, 리튬 인산철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생산 라인 투자는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추면 뒤처지고 뒤처지면 따라잡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번 지분 매각은 위기 탈출이 아니라 배터리 미래 전쟁을 위한 선제적 베팅이며 삼성 SDI가 이 베팅에서 옳은 선택을 했는지는 전고체 배터리 시대가 열리는 그날 판가름 납니다. 배터리 겨울은 언제까지나 지속되지 않고 문제는 그 봄을 누가 맞이하느냐입니다. 삼성 SDI는 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너무 늦은 혹은 너무 이른 선택을 한 겁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선택은 지금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삼성 SDI의 이번 결단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시각이 있으신지 댓글로 자유롭게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